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비 오는 어느 날 밤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낯선 노인을 외면하지 않았던 한 여인의 작은 선행에서 시작됩니다. 2년간 식물인간이었던 남편,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음산한 구름이 머리 위를 짓누르더니 해가 질 무렵엔 결국 굵고 차가운 빗방울이 쏟아졌습니다. 검정 우산 하나 달랑 들고 병원에서 터벅터벅 걸어 나온 저는 젖은 신발 속에서 들려오는 찰박 소리에 맞춰 마음까지 무거워졌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도 뜨지 않고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죠.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가족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이제는 장기 요양시설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죠. 고려요? 제가 무슨 여유가 있어서 고려를 한다고요. 보험금도 퇴직금도 저축도 모두 바닥났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처음 몇 달만 도와주더니 이젠 전화를 받아주지도 않고요. 시댁 식구들은 아예 처음부터 발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병석에 오래 누워있으면 다른 식구들까지 힘들어지잖아. 형님도 이제 좀 현실을 봐야지. 이혼한 동서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그렇게 말한 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보라고요? 제가 그 누구보다 현실에 발 딛고 살아왔습니다. 아침엔 병원 청소, 낮엔 병상 곁 간병, 저녁엔 편의점 야간 정리 아르바이트까지 그렇게라도 살아야 하니까요. 남편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병원에서 나와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손엔 약봉지 하나 들려 있었고 속은 텅 비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허름한 차림이었습니다. 색이 바랜 회색 바지, 찢어진 무릎, 코트인지 담요인지 모를 걸친 외투. 수염은 몇 달은 깎지 않은 듯 덥수룩했고 얼굴은 흙먼지로 범벅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거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막고 돌아섰고 어떤 이는 아예 길을 돌려 지나갔습니다. 요즘 거지들 술 마시고 쓰러지는 것 뻔하지. 괜히 손대지 마, 책임질 일 생겨. 그 말들 틈에 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혹시 숨이 멎은 건 아닐까? 어르신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숨은 희미했지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119에 신고하고 벤치 밑으로 손을 넣어 할아버지를 지탱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제 어깨는 축축히 젖어갔습니다. 제 손엔 남편을 위해 챙긴 약봉지와 남편이 좋아했던 생수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노인의 입에 물을 살짝 적셔보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한 모금의 물이 생명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재차 노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어르신을 모른다고 해서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해서 어르신이 죽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노인을 부축하고 있던 바로 그때 119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쓰러진 노인 한 분, 응급실 바로 이송합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히 노인을 실어 날랐고 저는 젖은 옷을 껴안고 멍하니 정류장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긴 건가 두려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자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소정 씨, 놀라지 마세요.
남편분 지금 미세한 손가락 반응이 포착됐어요. 혹시 오늘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나요? 그 노인과 우리 남편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제 심장은 아까 그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저는 다급히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항상 버스만 타던 제가 그날만큼은 택시비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아, 이소정 씨,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남편분이 손가락을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눈꺼풀도 미세하게 떨리고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모습, 6개월 동안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그 손이 정말로 작게나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네요. 뇌파 활동이 갑자기 활발해졌어요. 뭔가 강한 자극이나 감정적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오늘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류장에서 만난 노인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건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냥 평소와 다름없었는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한 바로 그 시간이 제가 노인에게 물을 먹인 바로 그 순간과 겹친다는 것도요. 혹시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노인이 어느 병원으로 실려갔는지 알아보기 위해 119에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도 우리와 같은 병원, 우리 남편이 입원한 바로 그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남편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거든요. 혹시 설마 그 노인을 도와드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향한 손길이 제 남편에게도 닿은 걸까?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 비에 흠뻑 젖었던 옷을 말리며 정신없이 잠든 탓에 눈가엔 다크서클이 가득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입구로 들어서자 복도 끝 응급실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 몇 명과 간호사들이 소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 가운데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부축했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허름했던 옷은 병원 환자복으로 바뀌었고 얼굴도 씻겨 조금은 단정해졌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 어두웠습니다.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삶에 대해 수천 번은 체념했을 것 같은 눈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그 노인 앞에 다가선 한 젊은 의사가 눈을 크게 뜨고 외쳤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이시죠? 최명도 교수님.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그 말에 응급실 팀장도 병동 의사들도 놀라며 속삭였습니다. 최명도, 설마 서울대 신경외과의 전설이었던 그분? 그분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은퇴하고 몇 년째 소식도 없었잖아.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충격은 제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 노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거지가 아니라 전설처럼 회자되던 명이라니요? 제 옆에서 메모를 정리하던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에요. 저희 교수님들도 그분은 신처럼 대했대요. 그분 손을 거치면 식물인간도 깨어났다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식물인간도 깨어났다? 순간 남편 성민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껏 그 어떤 의사도 해내지 못했던 회복. 혹시 그게 가능한 사람이 눈앞에 있는 이 노인이라면? 하지만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젊은 의사, 한지연 그녀가 다가가 무릎을 꿇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다시 돌아오셔야 해요. 세상에 아직도 교수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에도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이 손은 이미 너무 오래 환자 곁을 떠나 있었어. 지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어제 교수님을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버스 정류장에서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순간에 맨손으로 교수님을 부축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병원에 남편을 모시고 계신 분입니다. 교수님, 그분의 진심을 한 번만 마주해 주세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서 있었습니다. 제가 교수님이라고 불리는 그 노인에게 도움을 청해도 되는 걸까요? 잠시 후 그 노인이 최명도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어제와는 다른 깊은 연민과 결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대, 어제 나한테 물을 건네줬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살아계신 것 같아서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당신의 그 손길이 내 마음을 움직였소. 그리고 그 빚을 이제 갚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려. 순간 지연이 숨을 멈춘 듯한 얼굴로 외쳤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 환자 치료해 주시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를 당신 남편 병실로 데려가 주시오. 그 생명, 내가 다시 깨울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소. 그 말에 제 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시간들 속에서 누군가가 그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 제 남편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말해주다니요. 세상은 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늘도 등을 돌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작은 선행이 남편에게 다가올 기적의 서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최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이름이 뭔가? 이소정입니다. 소정 씨, 어제 비 오는 밤 그대가 내게 건넨 것은 물 한 모금이 아니었소. 그건 인간의 마지막 존엄이었어.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교수님, 제가 뭘 그렇게 특별한 걸 했다고. 아니야. 특별한 게 맞아. 그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알면 무릎 꿇고 부탁을 하지. 하지만 그대는 내가 거지라고 생각했을 때도 생명으로만 바라봤어. 그런 마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야. 중환자실 문 앞에서 교수님은 깊은 숨을 쉬셨습니다. 6개월 오래 잠들어 있었구나.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보신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의 손가락이 다시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군. 이 환자, 그대의 마음을 느끼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이렇게 생명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니. 교수님은 남편의 손을 잡고 특별한 지압점들을 눌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민아, 성민아,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개월 만에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소정아,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소정 씨, 기억하세요.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선행은 언젠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기적이 되어 돌아온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최명도 교수님과 함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단단했고 침묵 속에서도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남편의 침대 앞에 섰을 때 교수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성민 씨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지만 그의 이마와 손끝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틀 전과는 확실히 다른 반응이었죠. 응급 반사계는 남아있소. 전두엽과 시상부 반응도 아직은 미세하나 살아있구려. 교수님은 감탄 섞인 말투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년간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 아직 살아있다는 그 말이 제 온몸을 전율케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후 병실을 방문한 병원장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최명도 교수님, 아무리 신경외과의 전설이라지만 지금은 면허도 정지된 상태고 병원 정식 스태프가 아닙니다. 환자 치료에 개입하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입니다. 곁에 있던 한지연 의사는 반발했습니다. 병원장님, 이 환자 2년간 어떤 반응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변화가 생겼고 교수님은 그걸 단번에 포착하셨어요. 이건 의학적 기회입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단호했습니다. 지연 선생, 그분은 지금 노숙자였습니다. 병원 명예에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병원은 쇼가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순간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쇼요? 이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매일 눈을 떠보면 남편이 깨어나 있을까 기대하며 사는 아내예요. 어제 교수님이 오신 이후로 남편이 반응을 보였어요. 그걸 쇼라고 하시겠어요? 하지만 병원장의 얼굴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차갑게 돌아서며 그는 말했습니다. 환자는 곧 퇴원 권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병원 측의 책임은 없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퇴원이라니 집으로 데려가라고요? 산소호흡 기며 모니터 장비며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돌본단 말인가요? 그러자 뜻밖에도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려가시오. 당신 집으로 남편을. 거기서 내가 진짜 치료를 시작하겠소. 그날 밤 저는 병원 앞 작은 고물 트럭을 불렀습니다. 간병 침대 하나, 산소통, 환자복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옛날 가정집을 개조한 단칸방, 한때는 부부가 같이 지냈던 방이었죠. 이제는 그곳이 성민 씨의 재활병동이 된 셈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병원도 장비도 없이 손으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비로 마련한 소형 뇌파 측정기, 그리고 지연 선생이 몰래 제공해준 혈압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이 전부였죠. 그분은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성민 씨의 눈을 열어 빛 반응을 관찰하고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손 지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중얼거리셨습니다. 뇌는 아직 살아있소. 이 사람은 돌아올 겁니다. 다만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그를 붙잡아줘야 하오. 저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남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성민 씨, 나야. 오늘은 당신이 좋아했던 불고기 해먹었어. 기억나? 우리 결혼식 날 당신 울면서 고기 태워 먹었잖아. 그때 내가 당신이 요리만 안 했으면 결혼했을 텐데라고 했던 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제 눈가에 눈물이 흘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지연 선생이 찾아와 교수님께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제 신경학회에서 선생님 사진이 거론됐어요. 병원장도 알고 계십니다. 이대로 치료하시면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당하실 수도 있어요. 교수님은 담담히 웃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했던 건 내 손이 아니라 내 이름이었지. 지금 내가 필요한 곳은 이곳이오. 진짜 환자 곁. 그리고 진짜 의학이 남아있는 이 집 말이요. 그 말에 지연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에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결혼식에서 불렀던 축가였습니다. 사랑해, 나의 사람아. 당신이 다시 눈을 떠준다면 내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눈을 감은 남편의 눈가에 미세하게 단 한 방울의 눈물이 맺히는 걸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소정 씨, 이제 시작이요. 그 눈물은 그의 영혼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저는 남편에게 우리의 추억을 들려줬습니다. 첫 만남부터 프로포즈, 결혼식, 신혼여행까지 때로는 우리가 함께 본 영화 이야기도 싸웠던 일들도 털어놨습니다. 성민아, 기억나? 내가 화나서 집 나갔던 그날. 당신이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문 앞에서 잠들어 있었잖아. 그때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정아.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번쩍 뜨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떠지고 있었습니다. 성민이야, 성민이. 저는 울면서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교수님이 달려오셨습니다. 기적이로군. 정말 사랑의 기적이야.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 오던 그 밤, 한 모금의 물로 시작된 인연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소정 씨, 진정한 치료는 기계나 약이 아니라 사랑이란 걸 잊지 마시오. 세상은 때로 냉혹하지만 작은 선행과 변치 않는 사랑이 만들어내는 기적은 그 어떤 의학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그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2년 동안 의식도 움직임도 없던 사람이. 제 말에 최명도 교수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은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다는 뜻이지. 식물인간은 죽은 게 아니요. 그저 기다리고 있는 거요. 세상이 누군가의 손길이 그를 다시 부르기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말은 마치 제 가슴 속에 고요히 내려앉은 돌멩이처럼 묵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치료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작은 전자 자극기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만든 물리 자극 장치요. 신경 자극을 통해 뇌의 반응 회로를 다시 깨우는 원리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의사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 그래서 더 불안하고 그래서 더 간절한 치료였습니다. 전극 패드를 이마와 손끝, 발목과 척추 주변에 부착하고 약한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치직 전자기기 특유의 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교수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남편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눈꺼풀 움직임 감지됨. 좌측 중지, 미세한 반사 있음. 양측 대퇴 근육 미약한 수축 확인. 그는 마치 기계처럼 짧게 중얼거리며 남편의 손끝을 조심스럽게 만지셨습니다. 박성민 씨, 내 말 들리십니까? 당신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당신 곁에 아내분이 계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돌아오십시오.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검지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금 움직였어요. 저 봤어요. 지금 손가락이 분명히.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발 반응입니다. 반사신경이 아닌 내적 반응. 의식에 자극이 들어갔다는 의미요. 그 말에 저는 그대로 남편 손을 붙잡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이게 꿈이라도 좋았습니다. 기적은 소설 속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제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교수님은 치료 강도를 높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신경 자극과 발성 자극, 수기 마사지, 호흡 리듬 유도를 반복했습니다. 지연 선생님도 주말마다 몰래 방문해 상태를 기록하고 데이터를 정리해 줬습니다. 어느 날은 교수님이 벽에 의학 도표를 그려가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교통사고 직후 뇌의 전두엽이 손상됐지만 감각 피질과 언어 중추는 비교적 보존됐소. 우리는 언어 자극을 통해 감정을 흔들어야 하오. 그 말을 들은 저는 다음 날부터 남편에게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연애 시절 주고받던 엽서들, 결혼 기념일에 쓴 일기, 그리고 아이를 기다리던 날 밤 함께 불렀던 자장가까지. 당신 기억나요? 우리 태몽이 백호였던 거. 그때 내가 괜히 무서워서 당신한테 귀신 꿈꿨다고 말했잖아요. 당신은 장난치며 그럼 쌍둥이 태권도 국가대표가 태어나겠네 하고 웃었죠.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말하다 보면 어느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남편의 입꼬리는 아주 미세하게 떨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남편의 손을 잡고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오늘은 편의점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요즘 세상에 남편 간병하는 사람 드물다고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죠.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난 당신 포기 안 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순간도 허무한 건 아닐까? 언제까지 이 사람의 반응을 기다려야 할까? 가끔은 그런 두려움이 목덜미를 잡아당겼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목에서 아주 낮고 쉰 소리 같은 그러나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정? 제 이름이었습니다. 소정? 그가 처음으로 말한 이 2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목소리.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키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당신 지금 말했어요? 나 들었어요. 분명히.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돌아왔군.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방을 나서셨습니다. 그분의 등 뒤에서 저는 흐느끼며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요. 당신 정말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매일이 눈물과 기적의 반복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은 못해도 눈으로 대답하기 시작했고 손가락을 움직이려는 의지가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료기록 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식물인간에서 의식 희박 상태로 전환된 것. 단지 말 한 줄이 바뀌었을 뿐인데 제게는 세상이 바뀌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연 선생님은 퇴근 후마다 우리 집에 들러 의료기록을 확인해 갔고 최명도 교수님은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편 곁을 지켰고 가끔은 창밖을 보며 아주 조용히 한숨을 내쉬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차량 2대가 우리 집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병원장과 병원 이사회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최명도 교수님, 이건 너무 지나치십니다. 의료법 위반이자 병원 명예 실추입니다. 그들이 들이민 문서에는 불법 의료행위 정지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건 환자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남편은 이분이 아니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불법이라면 생명을 살리는 일 자체가 죄인가요? 하지만 병원장은 냉정했습니다. 당신은 환자의 보호자지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당신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말에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 서늘한 불꽃이 번졌습니다. 그 말 다시 하시오. 네. 나는 생명을 위해 다시 메스를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돈과 자리에만 연연할 때 나는 이 여자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이 살리고 싶은 생명을 봤고 나는 그걸 지키고 싶었소. 그 순간 병원장은 얼굴이 일그러졌고 지연 선생이 나섰습니다. 병원장님, 교수님이 없었다면 이 환자는 여전히 중환자실 침대에서 숨만 쉬고 있었을 겁니다. 진짜 환자는 의무 기록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살고 느끼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나도 환자 하나를 살리지 못한 적이 있소. 내 아들이었소. 뇌종양 말기. 내 손으로 수술했지만 아이는 눈도 못 뜨고 떠났소.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나는 의술이란 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소. 그래서 메스를 놓고 떠났소. 하지만 이제 알겠소. 내가 정말 놓았던 건 메스가 아니라 책임이었소. 그날 밤 교수님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들고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식은 국이라도 한술 떠보세요. 교수님이 쓰러지시면 저희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괜찮소. 이 집에 오고 나서 다시 사람답게 살고 있소. 교수님, 아드님 이야기 죄송해요. 그걸 저 같은 사람이.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아이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소. 아빠, 다른 사람은 꼭 살려줘요. 그 말이 평생을 따라다녔소. 이번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은 거요. 저는 눈물이 쏟아지듯 흘렀습니다. 어쩌면 이 기적은 한 사람의 죄책감에서 시작된 속죄이자 또 다른 생명에 대한 약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남편은 드디어 스스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정아, 그는 또렷한 발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이제 괜찮은 거죠? 정말 나 알아보는 거죠?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박수도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은 또 떠나시는 거예요? 제가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어디 정착해서 살 수 없소. 다만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다면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겠지. 그가 문을 열고 나서려던 순간 남편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말에 교수님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줘서 고맙소. 그리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소. 6개월 후 남편 성민이는 휠체어에 앉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도 조금씩 늘어났고 제가 해주는 밥도 맛있다며 웃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는 그 버스 정류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교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자리였죠.
남편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손을 들어 그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기적이 시작됐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벤치 한켠에 작은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소정 씨, 성민 씨,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길. 그대들이 보여준 사랑이 이 세상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소. 최명도. 저는 그 메모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정아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도 고마워, 성민아. 다시 돌아와줘서. 그날 저녁 지연 선생님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교수님이 다른 도시에서 또 다른 환자를 살리셨대요. 역시 진짜 의사는 어디서든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교수님, 어디 계시든 건강하세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비 오던 그 밤, 한 모금의 물로 시작된 기적은 이렇게 끝이 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선행이, 때로는 변치 않는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저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른 건 분명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희미하게 흘러나온 소리가 아니라 정확히 제 눈을 바라보며 뱉은 말. 제 이름 석자를 그 사람의 입으로 또렷하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남편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응, 나 들려. 당신 목소리 다시 들었어. 그동안 얼마나 그 말을 기다렸는지, 그동안 얼마나 이 순간만을 꿈꿔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은 오직 그 사람뿐이었습니다. 이후 며칠간 남편은 급속도로 회복해 갔습니다. 자세를 조금씩 스스로 바꿀 수 있게 되었고 작게나마 음식을 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원 후 2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 눈을 뜬 적 없던 사람이 이제는 저를 따라 고개를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이 부엌 창을 통과해 조용히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긴 우리 집이야?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녹아내렸기 때문이죠. 잊은 줄 알았던 기억, 사라진 줄 알았던 의식, 그게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걸 그 한 문장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처음 얻었던 그 방이야. 당신이 직접 벽지 골랐던 거 기억나? 남편은 흐릿하게 웃었습니다. 초록색으로 칠했다가 내가 혼났잖아. 병원 같아 보여서 싫다고. 저는 웃으면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근데 지금은 그 초록색이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어.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미음을 끓였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배고프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죠. 작은 그릇에 담은 따끈한 미음을 들고 방에 들어가니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그 노인 나 살린 사람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졌던 분 맞아. 그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달려갔어. 그게 시작이었어. 남편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그날 꿈인지 생시인지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 박성민이라고. 아주 또렷하게 그 소리에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소리 진짜였어. 그분이 매일 당신 이름 불렀고 나는 매일 당신한테 말 걸었어. 들렸던 거야, 당신 귀에도 가슴에도. 며칠 뒤 최명도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성민 씨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됐고 재활 전문 병원에 정식으로 옮길 시점이었죠. 교수님은 변함없이 조용한 미소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박성민 씨, 당신이 이긴 겁니다. 기억하세요. 의사는 생명을 열지만 일어나는 건 본인의 의지입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린 게 아니오. 당신 아내가 매일 당신을 불러냈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가 이 방의 공기와 빛이 되어 당신의 의식을 붙잡았던 거요.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마지막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난 다시 길 위로 돌아갑니다. 누군가 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나의 병원이겠지요. 그날 밤 남편과 나는 처음으로 둘만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TV도 핸드폰도 꺼놓은 채 그냥 눈을 바라보며 말입니다. 소정아, 미안해. 무슨 말이야? 당신 혼자 그렇게 고생하게 해서 내가 너무 오래 돌아오는데 걸렸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돌아와줬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래도 내가 살아있었단 걸 당신이 믿어줘서 고마워. 저는 조용히 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믿음이 날 버티게 해줬으니까 당신은 내 삶이었고 이젠 다시 내 내일이야. 그 말에 남편은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살아볼까? 처음처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빗소리가 잔잔히 들리는 창가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귓가에 머무는 평화로운 밤.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건 어쩌면 작고도 끈질긴 기다림이 쌓여 마침내 하나의 믿음이 되는 순간 문득 눈을 뜨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집 앞 골목까지 산책을 나갈 수 있었죠. 어느 봄날 저희는 그 버스 정류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처음 교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곳엔 이제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구나. 남편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여기서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거야. 그때 벤치 한켠에서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소정 씨, 성민 씨에게라고 적힌 친숙한 글씨체였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교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두 분이 보여준 것은 의학이 아닌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최명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소정아. 끝까지 기다려줘서. 나도 고마워, 성민아. 다시 돌아와줘서. 그날 이후 저희는 매주 그 정류장을 찾아 작은 꽃들을 심었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비 오던 그 밤에 시작된 기적은 이렇게 끝이 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선행이, 때로는 변치 않는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저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그 소식은 지역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며칠 후엔 지역 방송국 기자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는 방 한켠을 조심스럽게 비췄고 남편은 수척한 모습이지만 분명한 의식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내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분 바로 최명도 교수님. 그날 밤 뉴스에는 이런 자막이 떴습니다. 거지로 오해받았던 은둔명예 식물인간 환자 회복시켜 진짜 의사란 무엇인가?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려서 깼습니다.
혹시 최명도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측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안 됩니다. 며칠 전 떠나셨어요. 그들은 다급히 말했습니다. 대한신경학회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 학회에서 최명도 복귀 결의안이 올라왔고 병원도 명예교수직 복권을 검토 중입니다. 순간 저는 묘한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조용히, 그토록 외롭게 살아왔던 분이 이제야 다시 세상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 벅찼습니다. 며칠 뒤 방송 뉴스에서는 서울의대 전설의 신경외과 교수 실종 15년 만에 의료계 복귀 논의라는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방송 화면엔 낡은 외투를 걸친 최 교수님의 사진과 남편의 회복 영상이 교차되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말하던 기적이 어쩌면 그분의 삶 자체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에도 병원장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 조용히 선 그는 예전의 싸늘한 기세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분을 처음부터 신뢰했어야 했는데 병원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도 제게 사과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젠 상황이 바뀌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정말 모르십니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떠나셨어요. 원래 그런 분이세요. 소란스러운 곳에서는 오래 머무르지 않으세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학회에선 복귀 요청 공문도 보냈고 보건복지부도 의료자문단 자리를 제안했어요. 최명도 교수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교수님은 그런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며칠 후 지연 선생님이 저희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손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엔 편지 한 장과 손으로 직접 그리신 남편의 뇌반응 회복 과정을 기록한 진단표가 있었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 남편을 의사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치료했습니다. 그를 믿은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나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시간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요. 그 글을 읽는 내내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며칠 뒤 뉴스는 또 한 번 교수님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전설의 의사, 병원도 정부도 찾지 못해 환자들은 묻습니다. 우린 누구의 손을 믿어야 합니까? 인터뷰 속 시민은 말했습니다. 그분이 만든 기적을 보며 이제야 진짜 의사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돈도 지위도 아닌 사람을 보는 눈. 어느 날 남편과 함께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젠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었고 햇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분 다시 돌아오실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마 또 다른 누군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셨겠지. 그분은 늘 그래왔으니까. 그 말에 남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를 살리고 계시겠지, 우리처럼. 그날 밤 집 현관문 앞에 작은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아무런 메모도 없이 한 권의 낡은 의학 서적과 검은색 청진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분은 다녀가셨던 겁니다. 1년 후 남편은 완전히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고 저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한 모금의 기적이었습니다. 벽에는 교수님께서 남기신 청진기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그 옆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기계나 약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간병인이 울먹이며 저희 카페를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의식불명 상태라며 희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이 할머니를 깨울 거예요. 저도 그렇게 남편을 되찾았거든요. 그 순간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만드는 기적은 끝이 없다고. 비 오던 그 밤에 시작된 기적은 이제 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거대한 사랑의 연쇄고리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교수님은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되살리고 계실 것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사랑으로. 햇살이 참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마당에 놓인 작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스스로 신문을 펼쳐들었고 그 모습이 저는 믿기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오래도록 침묵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고개를 들고 세상을 다시 마주하고 있었던 거죠. 소정아, 오늘은 점심에 된장찌개 어때? 그가 자연스럽게 건넨 일상적인 말.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겐 그 어떤 명언보다 값지고 눈물 나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좋아하던 호박 넣고 끓일게요. 우린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우리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작은 도시락 가방을 챙겼습니다. 매년 꼭 그날이 되면 버스 정류장에 나가는 게 이제는 저의 의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년 전 그날 빗속에서 쓰러진 노인을 외면하지 않았던 순간 그 찰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없었겠지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도시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분이 항상 앉아 계시던 자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분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젠 어디선가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계실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체통에 작은 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도 주소도 없는 하얀 봉투. 그 안에는 짧은 손글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 손길이 누군가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게 인생이겠죠. 내가 건넨 따뜻한 물 한 모금, 내가 붙든 낯선 사람의 손 하나, 그 사소한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겐 전부일 수 있다는 것. 이제 남편은 재활센터에 정기적으로 다니며 걷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 그 안에는 살아내고야 말겠다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걷는 것도 나에겐 두 번째 인생인 것 같아. 전생에 못다한 삶을 지금 다시 사는 느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의 전생과 현생 모두 함께 살아줄 사람. 그 말을 듣고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소정아.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그 고백 한 줄에 지난 2년의 고통과 슬픔, 외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요즘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간병 가족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간병하느라 지쳐가는 누군가에게 저도 누군가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가끔은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남편이 어떻게 기적처럼 다시 돌아왔는지, 한 사람의 무심한 외면이 아닌 작은 따뜻함이 어떻게 한 가정을 다시 살려냈는지,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어르신이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도 아직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는 살아있는 기적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 손길 하나, 믿음 하나 덕분이죠.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낯선 노인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 덕분에 제 남편은 살아있고 우린 다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조용히 그리고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분께 그리고 제 곁을 지켜준 당신께 당신의 그 손길이 저희 가족을 다시 살렸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쉼터라는 이름으로요.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이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펜션 곳곳에 직접 꽃을 심고 투숙객들과 담소도 나눕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지 8개월째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절망에 잠겨 있었죠. 저는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의식을 뛰어넘어 전해지거든요. 매일 남편께 말을 걸어보세요.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분명 마음까지는 닿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남편도 깨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정 언니 말씀대로 매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돌아왔어요. 그 아내의 기쁨 넘치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한 사람의 선행이 또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최명도 교수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이제는 또 다른 가족에게 전해진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기적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됐네. 남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계속 흘려보내며 살고 싶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사랑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비오던 그 밤에 시작된 기적은 이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오던 그 밤, 한 모금의 물로 시작된 기적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건네는 작은 온기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사랑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큰 기적으로 돌아온다는 것,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